지금 말없이 늦추면 늦출수록 아마 오늘 이제 제가 저 매주 나왔는데 오늘이 가장 많이 이제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본업을 정말 본의 아니게 본업을 내려놓고라도 이렇게 오시겠냐고요. 그 경제적 손실, 그 경제적 효과, 일상생활, 그 다음에 마음에 내란성 질환을 앓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책임지냐.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진짜 김건희, 윤석열 재산이라도 몰수해야 되나 싶어요 진짜. 재산 몰수해서 다 여기다 나눠. 네, 약간 재산이 국고의 환수. 김건희 일가의 재산은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국고로 진짜? 하면 수천억은 좋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뉴스타파에서 창원 산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산단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땅 투기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권 게임. 예,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네.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어느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산업을 유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 폴란드에 42조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45조를 계약하고 MOU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 기업들이 오느냐. 그러면 그거에 협력업체들이 어디가 딸려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단 가까운 지인들 다 취업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빨대 꽂아서 대대손손 또 먹고 살죠. 이런 거에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초점을 다시 보고 있죠. 그러면 그게 다 누가 생색내요? 김건희. 예를 들어서 이 이권에 힘을 썼던 사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폴란드의 이 무기 수출, K방산 이런 거 하면서 누가 다 생색냈어요 그동안? 김건희가 김건희, 다 챙겼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들이 하루라도 더 집권하면 할수록 이런 비리가 당연히 커지죠. 그리고 비리의 뿌리가 깊어지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못 드리고 있는데 뭔데요? 목요일 날 이미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거요? 밝혀주세요. 증거인멸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자연스럽게 증거인멸로 연결이 되겠죠. 쫄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왜 말씀 못 드립니까? 그분들이 더 다 피해를 증거가, 입으니까 그런 일을 지금 막 벌이고 있어요. 증거인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증거인멸 그다음에 인사상에 막 불이익을 자초시키고 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범 케이스로 A라는 한 사람 목을 딱 쪼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쫄게 되잖아요. 그들이 다 이렇게 하면 며칠을 집권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평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파면 국면이면 설거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거 짐 빼고 예를 빨리 들어서 이렇게 분리시켜야죠. 행정관이나 그 밑에 직원들은 내가 그 다음에 밥벌이 가족도 있으니까 어디를 취직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위에서 겁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몸살이고 설거지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주로 증거인멸과 관계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경호처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증거는 많이 인멸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마음의 문을 닫는다. 밖으로 뭐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뭐 내란죄 말고도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창원 산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된 것도 너무 많잖아요.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싹 이렇게 죄를 물어서 환수 안 됩니까? 국고 환수.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면 많이 감춰지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김성훈 이 등등을 계속 기각시키고 엊그제 윤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켜주고 하는 거 보면 느낌 다 왔죠. 그 대검이 방첩사랑 통화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자기들도 뭐 똥 묻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들 죄를 가리려 한다 이런 느낌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미 저쪽에 가려질 건 다 가려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원 산단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지정 취소되죠. 그러면 MOU나 계약서 이런 거 다 없는 걸로 막 돌아가죠. 자, 그러면 원래 그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득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다 도망가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증거가 인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명태균 게이트를 파면 뭐가 나온다? 엉뚱하게 양평 게이트가 나와요. 100% 연결고리로 나와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재건, 폴란드 K방산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자, 이 윤 정권 들어서 무기 수출 거래에 에이전트들이 어떤 사람들이 새로 등장했나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건 강력한 그들에 대한 경고예요. 현 정권에 대한 경고. 사람들 이런 로직을 저희가 알고 있단 말이죠. 다들 명태균 게이트 특검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철거리처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루 속히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아. 빠져들었어 지금. 아니. 빠져들었어. 빠져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예, 아유. 신며들었어. 예, 예. 아무튼 속 시원하게. 아유, 근데, 네. 진짜 민주당으로 오시지. 아이, 대선 때 계셨으면 우리가 이겼겠네. 아, 너무 아니, 아쉽습니다. 잠깐이라도 몸 남아서 그러니까요. 실체적 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윤 정권에 좀 더 일하다 있을 나올 걸 거야. 그랬나? 더 더 수많은 있을 자료를 거야. 갖고 나오자. 아유, 맞습니다. 아, 예.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내란은 그냥 내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그냥 기존 세력을 전복하기 위해서 한 내란이 아니에요. 박정희가 기존 세력을 때려엎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철학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한 내란이 아니에요. 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친위 쿠데타 내란이에요. 그러니 이 내란 준비의 가담자가 예를 들어 전두환 이런 거에 가담된 사람의 몇십 배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 뽑기가 더 그래서 힘들어요. 가려지는 감추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 각 부처, 검, 경, 어디 경호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다.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풀파워로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탄핵 파면이 나왔을 때는요. 뭐 부작용이 어떻다 반작용이 어떻다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네네네 네. 만약에 그러면 네, 만약에 파면이 예. 우리가 풀파워로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두고 또 파면이 된 뒤에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이들은 다시 이미 권력을 잃은 속에서도 경찰 인사 이런 거 보면 요소요소에 이쪽으로 네. 가린다고. 네네. 예. 이쪽에서 네. 예.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재판소가 미룬 것은 예. 탄핵 심판이 아니라 자 저쪽으로 한번. 예. 세상을 향한 시민의 희망입니다. 그냥 일정에 자 그래서 파면이 만약에 늦춰지면 네, 우리가 이제 수많은 개혁 과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속되게 표현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똥이 이 산만큼 여 광화문보다 훨씬 높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똥을 치우려면 얼마나 강력한 국민의 힘이 모여져야 국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이 똥을 치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뭐 역풍이 어떻다 뭐었다 못합니다. 초기에 무조건 발목 잡을 거거든요. 보나마나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무조건 우기고 무조건 발목 잡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들이 똥을 쌌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저희는 시작입니다. 온 국민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 결집된 힘을 탄핵 파면으로 야 우리 승리 자축하고 막걸리 먹고 거기서 널브러지면 안 됩니다. 그게 자 시작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모든 풀파워를 모아서 3개월 내에 개혁 과제를 완벽히 수행할 정도로 세게 밀고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 내각에 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다 파면해야 한다고 하듯이 일부 피를 안 묻히는 개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저들이 어거지를 쓰면서 뒷다리를 잡는 갈등 구조, 이건 갈등도 합리적 갈등도 있는데 이유 없는 갈등이죠. 무조건 반대하는 갈등. 이 구조에서는 개혁과제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정말 풀파워를 발휘해서 모든 똥을 일단 다 치워야 된다. 그래 봤자 그게 그제서야 스타트 라인이 된다.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깊고 거대하니까 3개월 이내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핵하면 정말 우리의 열망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을 때 그게 꼬린점인 줄 알고 갑자기 푹 퍼져서 1년 동안 당구치고 술 먹고 놀다 보니까 그 뒤에 사회 진출 준비가 막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탄핵 파면이 정말 새로운 시작점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리는 시작점이고 제자리로 돌렸을 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 시민들이 고단한 길에 지금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정말 각오를 다지고 풀파워를 발휘하지 않으면 힘든 이런 시작점이라서 정말 귀한 뜻들, 소중한 뜻을 지금부터 더 열심히 모아줘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참 K 더군다나 그들이 예. 뭐만 하면 지금도 기승전 이재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작은 게 나와도 기승전 이재명. 심지어 갖다 붙이지 않아야 되는 거에도 갖다가 이재명 대표를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탄핵 파면과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이 없죠. 이걸 같은 면에 동열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아닌데도 그들은 이걸 같은 열에 놓고 무조건 기승전 이재명.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했나 싶습니다. 뭐 계엄도 이재명 때문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서로 물론 결론 이재명. 그렇게 이제 무조건 악다구니 생떼만 쓰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갈 길을 잃었어요. 근본적 가치 철학도 다 없어요. 그래서 갈 길 없는 가치 철학을 잃은 집단을 끌고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황하고 갈 길 없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숙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지치지 마시고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모은 이 뜻을, 이 소중한 의지를 정말 다 같이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계속해서 정진, 일로 매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요만큼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그런 개혁 과제를 이재명 대표가 잘 이제 만약에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된다면 완수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주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과제가 탄핵 파면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기간에 뭘 합니까? 양수겹장을 다 하고 있잖아요. 탄핵 파면 이거와 함께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계속 선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클릭한다. 이 부분에 이제 당내에서 비판도 일부 있었죠. 잘 보세요. 제가 우클릭하겠습니다. 한다고 우클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고 세부적으로 어떤 그 전략을 세워서 그걸 발현시키느냐, 표출하느냐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상속세 폐지, 상속세 그다음에 상법 개정 막 이런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멘붕이 왔어요. 맞아요. 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재명이 이러지? 우리는 맨날 지금 윤석열 뒤만 보고 있다가 모두가 윤석열 파면을 얘기하고 그게 지상과제인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에 미래 아젠다까지 우리의 갈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그걸 던져서 아젠다를 다 선점을 하고 구체적인 발현 형태로 우클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측의 빈 땅을 내가 이걸로 선점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수 두 수를 보는 지도자, 대한민국을 최선봉에서 이끌 그런 자질이 이미 다 검증되어 있는 이런 면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빠져드셨어요. 제가 계속 듣다가 아마 이제 맞는 말씀 하시네. 김칫국 같은 얘기지만 탄핵 파면은 곧 됩니다. 어쨌든 되죠. 100% 8대0 됩니다. 그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온다고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저희처럼 이제 새롭게 영입하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이 본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런 뜻을 갖고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그리겠구나. 이런 지금 구상들을 당연히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미래 준비를 이 어지러운 와중에 심지어 살해 위협 이런 것들을 받는 와중에도 분명히 미래 아젠다를 이미 다 그려놓고 계시는 상황일 겁니다. 예. 국민들의 힘을 모아주고 거기에 응집을 해서 풀파워 할 때 장착을 해주면 된다. 네. 기다리면 된다.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게 결코 탄핵 파면의 꼬린점이 아니에요. 앞에는 탄핵 파면 시켰을 때 여전히 거대한 산만큼 되는 똥이 남아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치우겠어요? 더 큰 국민적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그걸 여전히 가리려는 지금 그 쌍권들 하는 언행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데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는데 장관들 청문회 이런 거 단 하나라도 이들이 동의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석 숫자로 밀어붙이면 한 2번 밀어붙이면 또 그죠. 거대 여당의 이제 포갑이다. 역풍이 어떠느니 또 폭정이 어떠느니 거대 여당이 어쨌느니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때 국민 여러분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발목막 잡고 가니까 최소한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해서 6개월, 1년
허니문 기간으로 다 너희들이 눈 감고 있어 임마. 너희들이 똥 싼 거 남들이 치워주면 고맙다고 하고 잘 눈 감고 있어. 도와줘. 이렇게 이제 국민들 뜻이 모여져야 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기득권 언론들도 분명히 또 처음부터 발목 잡기 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래도 100일 정도의 허니문 기간 이런 건 있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와도 허니문 기간 없어요. 각오하고 정말 풀파워를 발휘해서 다 쓸어낸다는 각오를 하고 임해야 될똥말똥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런 그 조중동 중심으로 보수 언론들은 분명히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잡아낼 거거든요. 이재명의 정부를 뭔가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건데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저 김건희 아웃되기 전에 폐간 좀 시키라고 좀 부탁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은 정말 눈물겨워요. 지금도 나오는 논조를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채널A에서 방송하는 거 보세요. 뭐 헌재가 아직 뭐 병이 그 의견도 모으지 못했다. 자기들 희망사항을 그냥 계속 그 방송으로 막 내버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헌재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들 결집하고 그 기득권 보호 세력들 어떻게든지 그 인심 얻어서 뭐 시청률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새로운 정부가 와도 그 이상으로 또 더 저항을 하게 돼요. 그걸 각오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면 매번 마치 이제 뭐가 잘 됐을 것 같으니까 좌판에 이제 5일장이 지금 3일장으로 땡겨진 거 아니에요. 시골에 이제 5일장 하잖아요. 뭐 4일, 9일 이런 식으로 5일장 하던 게 이제 갑자기 3일장으로 땡겨진다니까 때는 이때다 뭐 내각제가 어떻다 뭐 하면서 이제 마구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대언이든 뭐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신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3일장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싸울 때예요. 좌판에 내 자리를 목이 좋은 사거리 코너에 나를 좌판 깔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각자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여기 어떤 사람 지금 단식투쟁 하는 척하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보면서 남들이 지금 우리 일반 백성들이 가게 문을 닫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싸울 때 그 이상으로 정말 선봉에 서서 싸워주고 이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들이 설 자리 그러면 당신 좌판을 어디다 까세요 하는 게 왜 안 생기겠어요. 그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무슨 세미나를 한다 뭐를 한다 하면서 막 흩뿌리고 과연 그분들에게 개혁과제 맡기면 돌파할 힘이 있어요? 돌파할 그런 정도의 어떤 의지나 소위 말하는 패기가 있어요? 지금 이들과 목숨 걸고 싸워도 이길 똥말똥하게 왔어요. 고소고발 몇 개씩 당하고 이렇게 싸워도 간신히 지금 이 탄핵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이 펼쳐지니까 나 좌판 깔고 물건 팔러 나온다 하는 사람들한테 개혁과제가 과연 맡겨져서 돌파할 수 있습니까? 때가 있다. 기다리시라. 각자 자기 할 일 하라. 여의도 바닥 왔다 갔다 기웃거리지 말고 대선 캠프가 어디 꾸려졌냐고 저한테도 묻는 사람 많아요. 아마 우리 김지호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 여의도 그 누구도 일부러 가서 만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국정조사 3부 토건 어제 주가 조작 제가 이제 투자회사 CEO를 오래 하고 대기업 사장을 오래 했잖아요. 주가 조작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어제도 2시간 넘게 회의했어요.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계셔라. 어디에 무슨 사무실을 누가 열었대더라. 공감합니다. 예. 아, 맞습니다.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예. 지금 마포 여의도에 있대.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그거라도 한 번 더 외치고 시민들과 함께 더 교감, 공감, 호흡하는 모습들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셔라. 그게 그러면 저절로 그 당신들에게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때가 되면 당신들 다 각 지역에서 뭐 맹주라면서요. 그럼 때가 되면 다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싸울 때다. 지금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통찰을 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질문이 많은데 검찰이 지금 직시한 거 안 하고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곤 하지만 되게 작고 미비하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면 그때 돼서는 또 검찰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들고 일어나죠. 노무현 들고 정권 일어나죠. 보십시오. 새 정부 네. 들어설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딱 탄핵하면 딱땅땅 월요일이라도 나면 그날부터 이제 검찰은 급 태세 전환인데
사람이 급태세전 하다 보면 복통이 나기도 하고 자기가 뛰는 마라톤 구간이 있는데 혼자 지름길로 갑자기 바꿔 뛰면 반칙이기도 하잖아요. 급태세전환 하면서 이제 마구 이제 오픈하겠죠. 예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지금 지지부진하던 아니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할 텐데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하지 말라라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딱 아마 탄핵 파면되는 순간부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막 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당신들도 엑스파일 우리가 아직도 안 깐 거 갖고 있어 하는 것도 또한 병행을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허티러뜨리고 해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이재명이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까지 총알 사살 이 정도가 아니라 대포알도 막 맞으면서 피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수 가지고 우리가 큰 흐름에 역사의 순리를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상당수가. 그럼 역사의 순리를 거역한 자들을 바꿀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국민들의 결집된 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런 거대 권력, 기득권, 70여 년 대한민국 일제시대부터 그 일제의 의지에서 왔던 것부터 한 100여 년을 유지해왔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한 번은 반드시 청소하고 갈 수 있게, 재정리하고 갈 수 있게. 검찰의 기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기능을 어떻게 바꾸든 지금처럼 무수부리, 그 누구도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보내버릴 수 있는 이런 권력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그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계속 돼주셔야 되는 거죠. 아마 권력을 잡아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국민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셨잖아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겁니까? 다 보셨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쓸 수 있는 무기가 여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정말 전격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차근차근,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돌린 자들을 일소를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들이 버티는 거를.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시민들도 무덤덤해졌었어요. 지난주까지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풀려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상당 부분이 무덤점에서 가려져서 가요. 큰 것들만 앞에 보이고 나머지는 짜잘한 것도 가려져요. 그러는 사이에 임성근 같은 사람들이 그냥 옷 벗고 정상적으로 예편하고 나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맞아요. 오송 참사 이런 거 진실규명? 묻히고 있죠. 누가 처벌받았다는 거 제대로 본 거 보셨어요? 다 흐지부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책임자들 어느 순간에 보면 어디 공기업 사장도 가 있고 막 이래요. 황당한 일들로 다 흐지부지 묻혀서 가요. 절대로 이런 일을. 이게 거슬러 가면 뭐예요? 우리가 7.18을 왜 청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꼭 가슴속에 갖고 매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훌륭한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네. 인터뷰였습니다, 진짜.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목소리에 풀파워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정! 네. 야 진짜. 민주당이 영입했습니다. 우리 신영환 교수님. 네. 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힘내주세요. 화이팅! 시민들 모아서 한번 화이팅 네,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자, 신영현. 네, 화이팅! 화이팅! 오세요. 탄핵 파면. 화이팅! 탄핵 화면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탄핵!